TTT님, 예, 초창패 처음 했는데 붙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오늘 세 명째 확인했네, 그죠? 오, 좋습니다. 합격. 자, 참고로 이제 2대1의 확률이죠, 그죠? 예, 아마 이 중에서, 근데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예,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예, 다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다음 주 5월 6일 날, 발표평가 하니까, 그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나가겠죠, 그죠? 발표가. 그러면은, 5월 둘째 주 정도, 그때는 한번 또, 진짜, 한번 맥주 잔 들고, 예, 뭐 파티하는 걸로 하시죠, 뭐.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 대표님께 이제 자료를 한번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발표 자료. 그러니까 초창패에서 쓰라고 하는 발표 자료를 제가 하나 입수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합격하신 분들께 배포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에 따라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가이드 받은 문서인 거죠. 일단 예, 각 슬라이드별로 예, 참고하는데 발표 시간이 10분이라고 났습니다. 10분.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알기로도 그죠. 공고에는 5분, 15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10분으로 발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받은 질문이 하나 있었죠. 오늘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5분을 알고 있었는데 10분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10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늘려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자, 5분인 줄 알았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이었다. 예? 10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늘릴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더 이야기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워터멜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잖아요. 매출이 빵빵하시니까 매출 얘기를 주로 하셔도 되겠죠. 일부러 실적 얘기를 어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번에서 이제 문제인식에서 뭐 어필할 때도 일부러 예, 뭐 개발 동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셔도 되겠고 또 2번에서 서비스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뭐 특허라든지 또 얘기해도 되겠고 또 그 고객 반응에 따른 대응 방안 얘기할 때도 우리 고객이 이미 많아가지고 이런 식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인력 우수성이라 할까요? 우수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좀 어필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편 약간 좀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발표 자료 치고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표지에서 이렇게 과제명 쓰게 돼 있고요. 목차를 쓰게 돼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똑같아요. 사업계획서 양식하고. 그래서 문제인식을 한 페이지 쓰라고 돼 있고 예, 1-2를 쓰게 돼 있고 예, 2-1 쓰게 돼 있고 2-2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1 예, 3- 이제 2죠 2 3-1이네. 3-1에 있는 내용들 쓰라고 되어 있고 3-2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늘 쓸 게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점수에 비해서. 근데 요 달랑 한 페이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4번 팀 구성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이 있고 그다음 뒤에 이제 뭐 PDF 변환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 10분을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20페이지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페이지 이상은 해야 지루하지 않게 계속 듣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 본문을 만드시고 메모해 볼까요? 예. 20페이지, 10분짜리 만드는 거, 예. 10분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한 본문을 한 20페이지 정도 내외로 하시고 부록이라고 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뒤에 부록으로 붙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예상 질문이 10개면 10개, 10페이지, 5개면 5페이지. 그래서 만약에 뭐 10페이지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이 뭐 20페이지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록을 좀 더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더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양식은 원래 제시된 사업계획서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 목차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피치덱 특히 에어비앤비 이 피치덱을 적용한다고 하면 분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간만에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 피치덱.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워낙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니까. 잠시만요. 네, 또 어디에 합격하신 분도 안 계십니까? 예, 합격했거나 안 됐거나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오늘은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다 아시죠? 네, 오늘 아주 PC가 쌩쌩 돌아갑니다. 네. 자, 에어비앤비 목차는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일단 표지부터 이런 어떤 슬로건, 태그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만 가면 너무 밋밋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전체에다가 이미지를 깔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 과제명 밑에다가 어떤 태그라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발표평가장 들어가면은 잠깐의 대기 시간이 있어요. 대기 시간. 그 대기 시간 동안 이 표지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우리가 활용하자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그러면은 호텔보다 더 나은 어떤 뭐 민박을 경험하자 이런 식의 슬로건을 넣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갔어? 네. 그 밖에 이제 에어비앤비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형식 PSST를 하잖아요. 저것이 사실은 이런 피치덱을 많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어떤 흐름 중에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특히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가지고 믹스해서 분량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 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건 투자 유치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계속 질문 올려주시고요. 예,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과제명 쓰시면 되고 밑에 태그라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대표자명, 기업명 쓰시면 되고 여기는 뭐 손댈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록을 넣는다라든지 에어비앤비를 참고해서 페이지가 추가된다고 하면 여기 또 좀 써주면 되겠죠. 아 참 제가 확인 안 했네.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한 볼륨 상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플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더라면 2가지 꼭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 외우시겠죠? 그러니까 개발 동기, 내가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 내가 이것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데 이 시장, 이 환경, 이 이용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아래서 문제를 3가지를 빵빵빵 그렇게 제가 언급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에어비앤비를 보면 똑같죠. 에어비앤비에서 이 프라블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에서 뭐를 좀 배울 만하냐면은 자, 프라블럼에서 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게 눈에 띄나요? 그 한 줄 안에서도 이렇게 딱 또 볼드 표시를 했죠. 예. 그러니까 한 줄 안에서도 특정 키워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런 자세, 요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언더라인을 껐든 볼드 표시를 하든 한 줄, 그 두 줄 안에서도 키워드를 어필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문장이 5줄 있다, 6줄 있다, 한 두 줄씩 딱 세 가지 꼭지 달아준다든지 훨씬 더 읽기 좋잖아요. 그죠? 가독성이 더 높아지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쓴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쓰더라도 그럼 이제 개발 동기 좀 쓰시고 저 아래에 저거 쓰게 되면 뭐 크게 모자라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좀 이미지를 넣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에어비앤비 너무 심플한 편이죠.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 프라이스에 대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분량이 좀 늘어나도 상관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1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2, 1-2에서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제 두 가지 꼭지가 있다. 앞서 말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무엇으로 할 거고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쓰면 되는데 잠깐만요. 역시 에어비앤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딱 바로 느낌이 오시죠? 에어비앤비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형태도 말하고 있죠. 모바일 앱일 수도 있고 IoT 기기일 수도 있고 융복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웹 플랫폼이라고 했고 자 어디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의 형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또 배울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사실은 1-2번 부분은 거의 이런 레이아웃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앞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오프라인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앞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IoT 기기를 만들어서 어떤 센싱하는 하드웨어가 있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모바일 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딱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대효과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주 숫자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 보통 이제 UX나 UI 면에서 보면은 뭐 그 UX 외에 떠나서라도 우리 보통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야, 잘 들어봐. 내가 5가지 말할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잘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좀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잘 들어봐. 내가 3가지 말할게. 그러면은 뭐 3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거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한 3개 정도 숫자가 가장 적당한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서 2개는 왠지 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3개를 많이 권하는 이유도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에 1-2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또 위너스랩 홍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제가 광고 붙여놨는데 밑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아마 강의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진단을 받고 어떤 보완 사항을 체크해서 하시면 훨씬 더 가능성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자료 같은 경우도 한번 작성을 하시고 사실 뭐 한 3번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작성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하고, 두 번째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드리고, 세 번째가 한 발표하는 거 한번 봐드리고, 그러면은 한 3번 정도 제가 볼 때는 미팅을 하시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미팅을 이렇게 코칭해 드리면 뭐 많이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저희 info@ 위너스터KR로 메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에듀캐스트의 발표 자료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여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지금 3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올인원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고, 사업계획서만 따로 뽑았어요. 뽑았고 발표 자료만 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발표 자료 뽑은 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중심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렸던 초기 창업 패키지의 특징 부분만 감안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는 것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에 좀 어렵다라는 분들은 충분히 이 금액 이상 가치를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너스랩 샵 들어오셔가지고 샵에서 상담 쿠폰 가시면 제가 금액대별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1시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뭐 2시간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이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더 적용되니까요. 자, 그리고 위너스랩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새로 신규로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고객센터에 가시면 여기 일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정표에 가시면 제가 이제 1대1 코칭하는 시간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간대가 있으니까, 물론 뭐 매일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요 정도 타임 테이블이 있으니까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받으시거든요. 한 번 하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밤까지 간다고, 평일 기준입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일과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맞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게 일정표인데 제가 지금 다 기록을 못했는데 아마 제가 일정이 있으면 여기 기록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이 없는 날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포@ 메일 신청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여기서 여러분 먼저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결제까지 하시니까, 신청하시면은 결제까지 하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커허브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융복합 제조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 시제품 개발할 때 필요하신 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뭐 견적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서비스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셔도 되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앱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를 지금 이제 계속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견적은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개발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견적 서비스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는 컨설팅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또 제품 개발 기획서를 여러분이 만드시면은 개발사 갔을 때 바가지를 안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용어도 제대로 못 쓰고 약간 좀 잘 모르는 거 느껴지면은 바가지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개발 맡겨도 PM을 좀 맡기고 싶다. 그러면은 외주 개발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서비스를 한번 또 참고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